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정말 너무 더워서 저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 엄마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방학이라는 좋은 시간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이 학기를 잘 대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이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이제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FI 수업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폐아동이나 이렇게 지능이 아주 낮은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에 이런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연락이 참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 전화 온 사례 중에서도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FI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하신 어머님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어머님이 자신의 아이가 지능이 50대, 60대인데 지금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니고 있는 치료센터에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나름 제 카페도 들어와서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그러면서 치료사를 나름 검증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치료사가 이런 실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50대, 60대 자폐아동 또는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동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FI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카페에도 글을 올렸지만, 제가 2014년도에 어떠한 FI 치료사를 전문가를 찾아야 되느냐라고 쓴 게 있어요. 정말 10년 전에 썼는데 지금도 그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FI를 배운 치료사들이 나가서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들 FI를 배우고 있고 특히 언어 치료사들이 FI로 넘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어쨌든 FI가 언어 치료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또 다양한 영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그 어떤 치료보다도 FI가 기반으로 됐을 때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또래 관계들이 훨씬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을 무조건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50대, 60대에 있는 부모님들은 정말 뭐 아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뭐 ADHD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걱정은 뭐예요? 지능이 낮아서 아이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냥 ADHD 성향이라고 치부해버린다? 저는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능이 낮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지능을 어떻게든 더 무너지지 않게 하고 향상시키는 쪽에 초점을 둬야지 ADHD 성향을 줄이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 권하는 치료사나 센터장이 있다는 거는 정말 당신의 아이의 지금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지능이 낮아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수교사도 지능이 낮아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왜 치료센터에 있는 센터장들이나 치료사들은 전부 얘가 에이즈 성향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무식한 치료사가 아닌 이상은, 센터장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엄마한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병원 가서 그냥 약만 먹이면 나아지나요? 그럼 ADHD 성향이 나아지면 아이가 지능이 저절로 올라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지금 센터장들이나 이런 치료사들 중에 되게 무식한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뭐 석사 박사 나왔다고 홈페이지에 막 올려놓고 뭐 무슨 자격증 땄네 1급이네 2급이네 막 그런 걸 막 써놓지만 정작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치료센터에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FI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70년 가까운 그런 세월 동안 굳건하게 버텨온 프로그램이에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이거는 질적 향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불호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양적으로 반복시켜서 테스트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지속적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 한국에 있는 치료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뭐 돈 내고 배우는 거니까 저도 뭐라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도로 와서 배우러 갔으면 나갔을 때는 정말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쓰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있으면 트레이너에게 와서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자격증만 따면 나가버려요. 그 자격증만 따면 그냥 나는 전문가다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엄마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석사, 박사도 있으니까 잘한다. 근데 저도 워크숍에서 가르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FI 모르는데 할 줄 모르네. 아,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한테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 이런 얘기를 제 양심상 못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FI를 어디서 배워야 되냐 했을 때 무조건 엘코에서 배운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이 50대, 60대 초등학생 부모들이 찾아야 할 FI 치료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만나야 할 FI 치료사. 첫 번째, 무조건 한국에서는 엘코협회에서 교육을 받은 치료사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로 입문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저는 엘코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아이들에게 폭넓게 사용해본 풍부한 경험이 있는 트레이너들이다. 다른 쪽에서는 누구가 뭐 했니 안 했니 관심도 없고요. 뭘 했다고 해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트레이너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좀 들은 치료사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냥 뭐 한 번만 듣고 사라지는 치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FI 프로그램을 엘코F에서 스탠다드 3단계, 베이직 2단계를 들은 모두 이수한 치료사가 그래도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래도 저희 협회에서 그래도 이 5단계를 들으려면 못해도 4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 4년, 5년 기간을 지켜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케이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 스탠다드 1단계나 베이직 1단계, 뭐 베이직 2단계 정도, 한 3개 정도를 들은 치료사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격증만 부지런히 딴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치료한 아이들의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트레이너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피드백을 받는 뭐 수련을 받는 조언을 얻거나 코칭을 받는 치료사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현재로. 그래서 어떻게든 코칭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치료사들이 현실적으로 바쁘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실력은 당연히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협에서 교육받은 치료사들 중에, 저에게, 개인 코칭을, 받고 싶은 선생님들은 제가 슈퍼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돈을 내고 하니까 저 또한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세 명의 슈퍼팀에 들어와서 배우고 있는 치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아직 부모님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켜서 첫 최소한 지능이 이렇게 낮은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코칭 기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저한테 많은 시간을 와서 배우고 하는 선생님들을 추천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현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너무나 실력이 없는 치료사들에게 맡겨져서 호성세월 하다가 중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지내다가 결국 사회 나가서 집에만 틀어박혀 사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FI는 정말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치료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치료 비용을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느 지역에서는 6만 원, 어디 지역이 7만 원, 뭐 어느 지역은 원장이 내가 원장이니까 FI를 하겠다 8만 원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비용을 책정하는 현실은 분명히 엄마들에게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정말 어떤 어머님이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아이가 지능이 40대예요. 그래서 정말 그 멀리 지방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의 그 언어적인 능력을 키우겠다고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고 가고 그랬던 어머님인데 그 어머님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FI를 배웠다고 광고하는 곳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아이가 또 학습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언어 치료사가 원장인데 아이 지능이 이렇게 낮은 아이를 언어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언어 치료는 서울로 가서 받고 있으니까 언어 치료사가 또 학습 치료를 했어요. 이게 참 웃긴 일인데 학습 치료를 했어요. 근데 애가 한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능은 40대야. 그러면 그 언어 치료사로서의 그 사람의 능력은 형편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찾다 보니까 FI를 알게 돼서 FI를 배우러 왔는데 이 사람이 FI를 배우러 가면서 엄마한테 내가 다음에 FI를 배우고 와서 이 아이를 FI 수업을 해줄 건데 기존에 뭐 5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 6만 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점프를 시킨 경우가 있어요. 펌핑을 시킨 거죠. 부풀리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2년 동안 지능이 40대인 학생을 학습 치료를 해줬는데 지능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내가 FI를 배우니까 6만 원을 받겠다, 7만 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다 올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FI가 궁금하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선생님이 어떠냐?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교육받은 지 이제 한 달도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하면 7만 원을 받겠다, 뭐 6만 원을 받겠다, 7만 원을 받겠다 가격을 만 원 이상 올렸을까? 저는 어머니 상당히 그건 비양심적인 인간이 아니냐. 그리고 지능이 40대인데 이제 배운 사람이 어떻게 올리겠느냐? 라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뒤로는 그 사람을 내가 교육을 시키진 않고 있어요.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배워봤자 이 사람은 나아지지 않을 거니까. 근데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능이 50대예요. ADHD 성향까지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FI를 하는 곳을 찾아갔대요. 근데 현재까지 지금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주 1회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별로 나아지진 않은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이상하대요. 저는 참 이 어머님이 대단한 게 6개월이지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엘코 옆에서 배웠다고 하고요. 뭐 어떤 뭐 자격증이 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엘코 옆에서 배운 치료사들 중에도
아,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하도 많이 났고요. 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다는 게 별 의미가 없나라는 좀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어머님은 6개월 만에 그 치료사가 주 1회로 내 아이를 FI 수업에서 지능 올려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서서히 이제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저한테 작년이죠. 작년에 온 학생 같은 경우도 어, 이미 그 지역에서 2년 동안 언어치료사가 FI를 배우고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2년 동안 치료를 했어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어머님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만나러 왔고, 저하고 만나고 대하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멀리에서 버스를 타고 데리고 와서 저한테 현재 1년 넘게 수업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그 2년의 세월 동안 FI를 가지고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는 남학생인데 이미 엄마도 FI 소문을 듣고 딴 데서 한 6개월 정도 FI 수업을 봤어요. 정말 그 시간 동안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거든요. 가기 싫다 그러고 그랬던 아이가 엄마가 다시 이제 저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FI를 정확하게 알고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진단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잘 잡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안착을 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미숙하고 아직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진짜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엄마들이 자꾸 의문을 갖고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제 카페에 들어와서 왜 파인만 선생님은 이런 걸 한다는데 왜 내가 맡긴 그 치료사는 이런 걸 못할까? 그건 당연히 FI를 17년 가까이 혼자 하나만 파고 있는 사람과 이것저것 잡동사니라는 사람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FI를 한다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아니, 그래도 돈 내고 배웠으면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저만큼 하려면 이 사람들은 평생 해도 안 될 거예요. 너무나 잡다한 것들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FI를 저만큼 하려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저만큼은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배우지 않고 다른 데서 배우신 분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할 거예요. 왜? 뭐 이걸 뭐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자신은 엘코에서 안 배우고 다른 데서 배웠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다른 데서 배웠으니까 나는 그 파인만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냥 나는 내가 길 가겠다. 개판 오분정이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저는 그런 점에서 FI가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건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이것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정말 엄마들은 여기저기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정말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쓰고 있어요. 지능이 50, 60대 아이들 시지각의 문제가 커요. 근데 그들은 종이 쪼가리만 복사해서 죽어라고 뺑뺑이 돌리고 있어요. 왜 당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무의미한 행위에 뺑뺑이 돌리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렇게 6만 원, 7만 원 내면서 우리 애는 왜 지능이 안 오를까? 시지각이 정확해야지 뭘 배우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아질 텐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VTS 365를 만들었어요. 엄마들은 그게 뭐냐고 그러고 치료사들은 그게 뭐냐 그래요. 쓰레기가 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그러겠죠. 근데 VTS 365를 제가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시지각에 결정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라고 확신을 가졌고 이미 배운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좋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매일매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능 50대, 60대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집에서 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센터장들이나 치료사들이나 이 아이의 시지각을 자기가 그 5급을 복사하고 시킨 걸로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나아져?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좋은 것을 가지고 해야지 좋아지잖아. 음식도 좋은 재료를 써야 맛있는 거고, 약도 좋은 약을 써야 맛있는 거잖아.
근데 왜 효과가 있는 건데, 왜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은 쓰레기 같은 워크북을 시키면서 어머님도 사서 집에서 시킬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지능이 50대, 60대 있는 아이들, 자폐아동들, 시지각이 측정이 안 되거나 지능 측정이 안 되는 자폐 아동들 VTS 365는 정말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다 안 하니까 굳이 내가 지금 해야 돼.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는 치료사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 어떤 걸로도 이 아이가 10년이라도 지능이 나아지진 않을 거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쓰레기라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너무나 싼 곳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꾸 저보고 왜 비싸냐, 왜 비싸냐 그러는데, 한국에서 FI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다룰 줄 알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네에서 그냥 어쩌다가 다른 치료하다가 FI 도구를 하나 배운 치료사하고 비교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어머님들이 잘못하시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투자한 만큼의 비용은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에서 지능이 50대, 60대다. 그러면 못해도 주 3회 이상은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 안 되면 주 2회라도 어떻게든 해서 시간을 만들어라. 근데 주 1회밖에 안 되는데 얘를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치료사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단지 그냥 센터장이 바라는 빈 스케줄 없이 일하는 선생님만 바라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그거 충족시켜 주다가 선생님은 경력자가 아니라 결국은 시간 땜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전부 다 주 1회를 하고 있어요. 엄마들 핑계도 돼요. 엄마들이 이것저것 딴 거 하느라 이러고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진행이 50대, 60대이면, 아니, 자동차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을 고쳐야지, 타이어를 바꾸는 짓을 왜 하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치료사에게 일회기만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50대, 60대 애들한테는 충분한 치료 회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 2회 이상, 최소 주 2회예요. 근데 1회를 하고 있대. 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정말 엄마들에게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하지 마라 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회기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더 벌겠다고 하겠다고 용 쓰고 있는 건데, 그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저도 지능이 50대, 60대인 애들 데리고 한 타임 갖고 수업하는 애는 자체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센터장들도 그래, 치료사들도 그냥 주 1회라도 일단 할래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다고 늘려주냐 이 말이야.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한다면 치료기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늘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애 들어오면 빈 곳에 집어넣어. 왜냐? 주 2회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2회 정도 가려면 정말 어머님 머리 아파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애들이 도구지도 너무 못해. 그러면 머리 아파 죽겠는데 주 2회를 한다? 그러면 웬만한 치료사들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아이들이 너무 심각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프로들이나 주위회로 갈 만한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능력은 개인 코칭을 받지 않고는요. 매주 사례를 가져와서 왜 이 아이가 여기서 안 되냐고 물어보고 자신이 깨부서지고 그래서 깨달아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사들은 맨날 바쁘다, 뭐,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맨날 없다, 없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애를 맡기면서 엄마들이 돈을 막 쏟아부은데, 그러면서 돈은 다 날렸어. 그리고 나서는 저를 찾아와서는 너무 비싸대. 세상에 제일 좋은 건 다 비싸요. 그리고 처음에 잘했어야 될 거를 미루면요, 기회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2년을 FI 수업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여자애. 저한테 1년 만에 와서 지금 안착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엄마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2년 동안 버린 돈보다도, 2년을 8만 원장님하고 했으면 더 좋아졌겠다라는 게 눈으로 현실적으로 실감난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런 느낌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FI는 이제 트레이너에게 개인 코칭을 받지 않은 치료사에게는 돈 10원도 쓰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격증은 이제 돈 250만 원이면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펙을 채우고 싶은 센터장들은 당연히 스펙을 채우고 싶어서 250만 원 정도 내겠죠.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FI 한다고 광고를 할 거예요. 근데 자신은 FI 수업 안 할 겁니다. 왜? 모르겠으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같이 자격증 땄던 치료사를 자기 센터로 고용해서 그 치료사에게 케이스를 주고 돈을 벌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FI를 배웠으니까 FI를 안다고 포장을 할 거라는 거야. 정말 저는 이 센터장들의 그런 이런 장사 속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런 머리 이렇게 쓸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FI를 현재 선택하려고 하는 어머님들, 지능이 50대, 60대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자폐아동들 키우는 어머님들, FI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 엘코 FA에서 교육을 듣고,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가감하게 FI를, 발도 들이지 마시라. 그냥 그 돈 가지고 아이랑 즐거운 그런, 유년기 시절을 보내세요. 아이랑 여행도 다니시고요. 소고기도 사 먹고 평소에 못 가봤다 레스토랑 가서 코스 요리도 드시고 정말 그렇게 그냥 사시는 게 낫지. 그냥 어디 가니까 좀 스펙이 돼서 시켜봤어요. 정말 그렇게 저한테 문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들이 가진 스펙은 아무 관심도 없고요. 제가 그 교육을 하루 해보면 정확하게 그 치료사의 인지적인 능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에코협회에서 배우신 치료사들 다시 배우고 제 교육 들으러 다시 오고요. 정말 그러지 않으면 결코 선생님들은 엄마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투자하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아니다. 그러면 검증받으러 오세요. 제가 검증을 해주고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떳떳하게 도구지를 가져올 정도의 능력이 된 사람이 있느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현재 교육하고 있는 슈퍼팀의 치료사들 모두가 자신이 현재 수업하고 있는 FI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의 토구지를 아이들이 한 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도 뭐 케이스 몇 번 해봤다. 도구지 몇 명 시켜봤다.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아요.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많은 치료사들이 자신이 한 케이스를 거짓말로 부풀리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FI를 하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들로 인해서 뭔가 득을 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슈퍼팀 코칭을 통해서만 치료사들을 추천하고 교육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이제는 단지 엘코협에서만 배웠다라고 해서 믿고 가지시는 말아라라는 거고요. 에코F에서 배우신 치료사들도 기간이 지났으면 빨리빨리 다시 재교육을 받으러 오고 정기적으로 케이 코칭을 받으러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코칭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아예 제가 그냥 엄마들이 전화 오면 그 지역이 누구요? 그런가 봐요 하고 내가 그냥 신경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돈 장난을 하고 있는 센터라면 정말 이 사람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아마 자신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능이 50대, 60대에 있는 장애아동 어머님들, ADHD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니에요. 지능이 낮은 게 근원이니 근원적인 문제를 풀자. 그걸 찾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엄마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짓거리하고 삽질하는 동안 이 아이의 인지 구조가 다 망가져요. 그러면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야. 정말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써서 조금 제가 이렇게 격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좀 화를 좀 냈는데요. 결코 어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너무 안타깝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발,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FI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조금 더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고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제 카페 글도 많이 읽어보시고 FI를 통해서 내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다면 정말 잘하는 치료사를 찾아가야 되고 그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FI 교육을 할 거고 또 슈퍼팀을 계속 키워서 각 지역에서 그래도 헛짓거리 안 하고 정말 FI를 잘하는 그런 전문 센터가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